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참술의 진정한 후예 PKMR 배치2 진수가 되었습니다. PKMR은 예전부터 있었던 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배치1입니다. 원래 해군은 배가 건조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에 비해서 기술의 발전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치 혹은 클래스별로 나눠가지고 동일한 사양을 양산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된 거는 배치 1이 아니라 배치 2입니다. 그러면 배치 1과는 좀 다르겠죠? 겉으로 봤을 땐 진짜 똑같거든요? 솔직히 이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땐 진짜 뭐가 달라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이제 몇 개가 바뀌었고요. 그 세부적인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게 개량이 되었는데 제가 원하는 개량이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사예요. 해군 신형 고속정 내척 통합 진수했다. 전방 연안 감시, 침투 세력 경멸, 전투 능력 강화된 연안 방어용 230톤급 신형 고속정 PKMR 1에서 4번함 함정이 내척이 동시에 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배치 1보다 전투 체계 및 사용자 운영성이 향상된 게 특징이다. 그리고 130mm 유도 로켓과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통제 발사 기능을 전투 체계와 통합했다. 솔직히 말해서 개량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배치 1과 배치 2는 배수량만 같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달라졌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배치 2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좀 더 보강됐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제 PKMR 배치 1은 16척이 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역을 했어요. 각 해역 함대에 지금 배치돼서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들은 소리인데 지금 편제가 어떤지 몰라도 편대는 3척으로 묶어서 나가는데 참수리 2척에 PKMR 1척 그리고 그 뒤에는 PKG가 이제 대기 약간 요런 식으로 작전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참수리 1척에 PKMR 2척 이런 식으로 편제를 묶고 나가던가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16척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존 참수리랑 섞어가지고 작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배치 2가 이제 추가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구형 참수리가 이제 작전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 PKMR은 배치 1이고요 16척 모두 취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수된 PKMR은 배치 2고요 모두 18척 건조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자, 그래서 이 PKMR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탄생한 건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PKMR 얘 찾다 보면은 검독수리 혹은 PKX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참수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검독수리 사업입니다. 이 검독수리 사업을 PKX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원래는 이 검독수리 사업으로 참수리를 대체하기 위한 고속정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참수리랑 이제 신형 고속정이랑 1대1 대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연평해전이 터지면서 해군의 건함기획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얘가 이제 그냥 생산되려고 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애쉬빌급 고속정이 있거든요. 얘랑 비슷한 스펙으로 한 50척 생산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원래 검독수리 사업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연평해전 때문에 계획이 취소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계획이 변경되면서 PKX 사업이 A와 B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윤영학급 고속함이 PKX A 사업이고요. 원래 참수리를 대체하려고 했었던 검독수리 사업은 B 사업입니다. 그게 PKMR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윤영학급 고속함이 원래는 없던 배인데 갑자기 만들어진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기사나 뭐 이런 거에 PKXB 이렇게도 적히기도 하고 검독수리 사업 이렇게도 적히기도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일단은 윤영학급에 비해서 확실히 작아요. 그래도 이제 PKMR을 자세히 보면은 배수량이 작기 때문에 40mm 노봉이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한미사일이 안 들어가 있는 대신에 런처가 들어가 있는 윤영학급에 비해서 무장이 좀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레이더나 이런 장비들을 자세히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SLQ 전자전 장비 가지고 있고요. SPS 560K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스펙이긴 해요. 지금 윤영학급은 이제 개량이 돼서 560K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상 레이더는 300K인데 얘는 100K. 무장이 조금 낮아졌을 뿐이지 전자장비나 그 외 이제 기타 장비들은 솔직히 말해서 윤영하급 고속함이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12.7mm 중기관총도 사람이 직접 이제 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원격 조종으로 쏘는 거거든요. RCWS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우수할 수 있다. 참수리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얘는 37m밖에 안 되는데 전장이, 얘는 전장이 44.7m입니다. 좀 많이 커졌어요. 그 외 스펙은 비교할 수도 없죠. 간혹 이제 40mm, 20mm 한포 도배했으니까 얘가 더 화력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포가 메인인 배들은 일단 구경이 더 큰 게 우위입니다. 뭐 아무리 40mm를 도배하고 20mm를 도배해가지고 얘가 연사력이 더 높다라고 해봤자 76mm가 더 강력해요. 얘네 세 개 합친 거보다 76mm 한 포가 더 강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KG는 참수리를 직접 대체한다기보다는 고속정하고 초기함의 중간 역할로서 범용적인 임무를 기대하고 건조했습니다. 반면 PKMR은 참수리를 직접적으로 대체합니다. PKMR 배치 1과 배치 2가 모두 합쳐서 34척이 건조되면은 기존의 PKM, 기존의 참수리급은 완전히 퇴역할 예정입니다. 감개무량하죠? 36척인가 34척인가 있을 겁니다. 참수리가 그래서 이제 조만간 퇴역할 겁니다. 한 2년 뒤에는 완전히 퇴역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퇴역하면은 얘가 어디로 갈 거 아니야? 어디로 갈까? 일단 가는 곳이 세 곳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박물관에 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요. 여기도 안 가는 거는 용궁으로 가요. 참 참수리라는 존재는 아낌없이 주는 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PKMR이 이제 어떤 점이 개량이 된 거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의 SPS 560K는 그대로 쓰는데 이를 더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뭘 개선했나를 봤거든요. 똑같은 560K인데 뭘 또 개선했지 해서 봤는데 주파수 간섭 문제가 있었대요. 이번에 이제 배치 2로 넘어오면서 주파수 간섭 문제가 있는 거를 좀 개선했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개량이 되었습니다. 얘가 여름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 추우면 언대요. 얼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작동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이 방빙 히터가 추가 설치해가지고 안 얼게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자광학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동시에 전시를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전시할 수 있도록 개량을 했다 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다음이 핵심인데, PKMR 아까 기사 보면 알겠지만은 사용자 운영성이 향상된 게 특징이다. 130mm 유도 로켓과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통제 발사 기능을 전투 체계와 통합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냥 요거 두 개를 같은 콘솔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이 되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얘를 통제하는 컴퓨터 따로, 얘를 통제하는 컴퓨터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요 두 개를 같은 컴퓨터에서 이제 통제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뭐가 장점이냐, 원래 2명 필요했는데 1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전투 정보실에 요거 두 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2명의 무장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1명만 있으면 된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PKMR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인원이 50%나 줄어들었다는 거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뭐 인원 및 장비 배치로 통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전투 배치 시에 무장사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량된 점은, 이거는 과연 개량인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함교 조타기와 조타성 높이가 조정이 되었어요. 지금 이거는 그 배치 1이에요. 앞에 이제 보이는 창문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앉아있으면 이 눈높이를 봐봐.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그 낮단 말이야. 그래서 협수로나 아니면 이제 항해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혹은 야간 항해 중이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조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가끔 책상이 이렇게 있어.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의자가 있잖아. 의자에서 이렇게 일할 때는 딱 맞아. 일어나서 봐야 돼. 그러면 보통 일어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일어서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팔하고 탁자하고 높이가 애매해가지고 약간 구부정하게 일어서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배치 1의 약간 이제 불편함이래요. 근데 그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앉아서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배치 1도 개선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배치 1 개선이 되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이 외에는 기관실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배치 1이 감속기에 약간 문제가 있었대요. 이제 배치 2 넘어와서
감속기를 조금 개량을 해가지고 감속기 문제를 좀 보완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량점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PKMR의 개량점은 레이더가 기존에 전파 간섭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겨울에 잘 얼었는데 이제는 안 얼게 개선했다. 비룡 유도 로켓과 12.7mm RCWS 콘솔이 통합되어가지고 원래 무장사가 2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1명으로 바꿔서 효율화를 시켰다. 그리고 함교 조타기와 조타석 높이가 조정돼가지고 굳이 일어서서 불편하게 근무를 안 하고 앉아서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통 쪽에서 감속기에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그 트러블을 보완을 했다. 이 정도입니다. 배치 2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 감속기 문제, 요것도 배치 1에서 개량하려면 개량할 수 있잖아. 함교 조타기와 조타성 높이 조정, 요것도 개량할 수 있잖아. 배치 1. 이 콘솔 통합, 이것도 개량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개량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간접 문제 해결하면 돼요. 과연 이제 배치2라는 이름을 쓸만한 앤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얘가 과연 배치2라는 이름을 달만한 앤가. 사실상 이제 .5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배치 1, 배치 2, 배치 3라고 하는 거는 신형 호위함에서 이제 변화를 느낄 때 그렇잖아요. 울산급 배치 1, 울산급 배치 2, 울산급 배치 3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봐봐요. 사실 저는 이걸 기대했거든요. 놀랍게도 PKMR이 맨 처음에 건조한다고 했을 때 대잠 특화 고속정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나가 무슨 호위함이 달만한 그 소나 있잖아요. 그 소나를 단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제 어군 탐지기 수준의 진짜 조그마한 소나가 있거든? 이런 거거든요? 이거 되게 작은 거예요. 애초에 이런 건 이제 고속정용으로 만들어진 애거든?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어군 탐지기 수준이야.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는 얕은 수심에서 이렇게 존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없는 거보단 낫다 수준의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개량을 기대했어요. 안타깝게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게 약간 아쉽긴 해요. 뭐 물론 제가 아쉬운 겁니다. 내가 지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위사업청이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하고 뭐 그랬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참 기존의 계획대로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소리거든요. 좀 찾아봤는데 연구 결과 고속정에는 소나 장비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대수상전에만 집중을 하고 대잠 임무는 호위함이 맞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굳이 얘한테 안 달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이유 있는 선택이잖아. 이유 있는 선택이라서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